네, 어제에 이어서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죠. 이른바 화재로 숨진 이 3남매 사건을 살펴볼 텐데 세상에서 보낸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오늘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같은 시간에 세 남매의 엄마는 아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 현장 검증을 위해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영정도 없이 참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는데 이게 일단 정모 씨,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5살, 예. 또 2살, 또 15개월, 예. 2남 1여의 3남매였는데 저도 아이를 셋 둔 아빠로서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정말 아팠는 그런 상황인데 더불어서 가족들도 정말 오열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엄마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엄마 또한 현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네. 이 비극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연말연시에 네. 참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애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난해 9월에 이 세 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이제 응석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렇게 조부모와 좀 사이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세 남매의 부양을 돕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세 남매와 부부의 상황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구속된 엄마인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살, 아빠 같은 경우에도 21살,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제일 큰 아이가 5살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결국 10대 후반 정도, 17살 내지 16살 정도의 동거를 하거나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웠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한 3일쯤 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이혼을 했고 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지만 같은 집에 있었지만 엄마도 저녁 7시쯤 해서 술을 먹으러 나갔고 아빠도 아이들을 보다가 9시쯤 해서 PC방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치돼 있다가 엄마가 술을 만취된 상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실화 내지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화한 상태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결손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출산을 어떤 장려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던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던 사건이었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엄마인 정모 씨가 일단은 그 아이들이 가는 장면을 지켜주질 못했는데 현장 검증을 하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현장 검증에서 나온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왜 현장 검증을 하느냐? 이미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 그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해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 현장의 어떤 물적 조사가 돼 있고 더불어서 이 엄마인 정모 씨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이미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라면 물을 끓이다가 잊었다라고 해서 화재를 했다가 현장에 봤더니만 발화점이 달라서 진술을 바꿔서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를 이불에 껐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했지 않느냐. 결국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물증과 정 씨의 행위 사이에서 어떤 것이 일치되는지 어떤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그 절차가 오늘 2시부터 좀 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현재 지금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술이 본인이 했던 경찰에서의 진술이 현장에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치되는지 그 부분이 아마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른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실화, 과실에 의한 어떤 방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지 않느냐, 방화에 대해서도 의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 검증 결과가 상당 부분 향후 수사의 어떤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고준희 양 사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준희 양이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 친부에게 밟혀서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드러난 내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현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네. 아빠랑 그리고 또 새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됐고 네. 지금 의붓 그 새 어머니 내지는 이 아빠의 내연녀 같은 경우에도 긴급 체포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혐의 자체는 아이를 죽은 것은 이후에 암매장했다. 한마디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으로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됐습니다만 네. 현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 과연 죽은 상태에서 발견했느냐 아니면은 아이를 살해했느냐. 한마디로 살인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살인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아이를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방치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른바 아동 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예. 유기치사, 학대치사 이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빠로부터 아이를 때렸다,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았지만 예. 그로 인해서 아이를 사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 현재 사체에 대해서 국과수에 부감하는 결과 이 아이의 갈비뼈 뒤쪽이 한 3군데 정도 골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현재 이미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력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과수의 검증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예. 유기치사에 내지 학대치사의 혐의에 상당 부분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 경찰의 수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나 이번 사건이 어떤 친부 등에 의한 단순 시신 유기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그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플러스되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아이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예. 연락을 받고 새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받고 갔더니만 이미 토사물을 토하고 예. 죽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본인이 사체를 유기했는 것은 사실상 자백을 하지만 예. 아이를 추가적으로 학대해서 그로 인해서 사망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적인 자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다른 자백과 물증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이 유기치사 내지는 아이를 사체 유기 부분만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아이가 특히 어떤 말도 잘 못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억울함이 없도록 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망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그런 임무가 검찰과 경찰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을 놓고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순 유기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여론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의 형량은 어떻게 될 듯이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사체 유기 어떻게 네. 보면은 군산까지 가서 안매장에는 그 사건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니죠. 예. 그 사체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속된 것인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아동을 학대해서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다고 하면은 예. 형법을 넘어서 아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학대치사가 되고 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경우에 예. 따라서는 2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야 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 그 형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을 정하는가에 따라서는 단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수사가 상당 부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물증이 없는지 이 부분을 단순히 진술에 의한 자백에 의한 조사보다도 예. 다른 물증을 통해서 어떤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수사의 노력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내일 현장 검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장 실질 심사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또 두 의원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은 어떤 것인지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친박계 핵심 두 의원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예. 지난 전 정부에서 잘 나가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큰 혐의입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그 부총리 겸 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국정원 그 전체적인 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로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현재에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그 자백과 함께 이 헌수 리스트라고 하는 그 물증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그 최경환 의원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 이 부분이 그 지금 지켜봐야 되고 이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더 부패 혐의가 진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관련되는 업자들로부터 한 10억 원 정도의 불법 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뇌물죄 내지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더불어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또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금을 줬다고 하는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그 건설업자 중에서 한 1억 원 정도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건설업자도 이미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두 의원에 대해서는 그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더 높은 그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우현 의원은 그렇고요. 최경환 의원 예상을 해보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난 10월 달에 그 혐의가 나왔을 때에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고향이 있는 동대구 그 역 앞에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썼었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도 수사 기록은 안 봤습니다만 현재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돈을 줬다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이른바 이것이 1억 원이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현재 사실상 없다. 한 사람이 돈을 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복수의 사람이 준 상황을 목격했다라는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말씀드렸듯이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단순한 형법이 아니고 뇌물이 3천만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 되고 그 경우에는 수뢰액이 1억 원 넘기 때문에 무기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결국 그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 부분 유력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적인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